국내 호위함이랑 이지스함에 대해서 이게 성공적인 건조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셔야 될 해외 함정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MRO 매출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특수선 쪽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성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조선 3사들 중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좋은 인사이트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불거진 탓이 크겠죠. 장중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도가 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우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다니고 있는 이 민간 상선 항로에다가 이란이 지금 기뢰를 매설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함선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이란의 그 남부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를 또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또 충돌을 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장중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란이 미국에게 보복성 공격, 그러니까 공군기지에다가 보복성 공격을 했다, 감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장중에 지수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다시 3월이라든지 4월 초에 있었던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가 터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은 지금 충돌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떤 협상력을 높게 가져가기 위한 이 긴장 유발 정도로 보는 것이지, 결국에는 종전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압류를 했었던, 지금 미국이 동결을 시켰던 지금 이란에 있는 자산들을 일제히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모색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 재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결국에 종전으로 가기 위한 대화가 어쨌든 진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서로 얻을 게 없습니다. 둘 다 빠르게 전쟁을 종결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높은 종전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여부 때문에 이렇게 긴장이 섞인 내용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쟁이 끝났을 때도 이 유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기간 봤을 때는 시장에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 자체만 놓고 보면은 더 이상 확전이 되거나 뭐 재개가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군사적 충돌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출렁인다면, 그리고 지금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비싸서 내가 사지 못했었던, 추격 매수하지 못했었던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수급이 반도체와 AI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때 이후로 보게 되면 매년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연평균 170% 이상 폭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데이터 센터에 얼만큼의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다운사이클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만 돼준다면 더 많은 투자가 감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가파르게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그죠? 여러 이제 제품들, 여러 이제 부품들이 지금 쇼티지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들,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뭐 인프라 기업들, 이런 쪽에서 지금 어쨌든 공급자 우위 시장 형태의 리레이팅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시장 수급이 과하게 쏠립니다. 근데 이쪽에만 너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다른 사이드에서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못 보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주춤하는 흐름이 나올 때 어디가 올라갔는지 보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런 한 상황을 증거로
포착을 한 거죠. 추후에 만약에 단기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로 인한 속도 조절이 나오게 됐었을 때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갈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처럼 구조적인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성장 사이클로 가고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그래도 기업의 체질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질 변화에 대한 이 업사이드, 밸류 업사이드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더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ESS 쪽도 놓치면 안 됩니다. ESS 시장이 지금 매년 40%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35년까지 매년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기본 컨센서스예요. 근데 ESS로 사업을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이 EV 시장이 둔화된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시장 분위기 대비 많이 주가가 못 오른 경우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ESS는 결국에 LFP인데 중국이 이쪽 시장 점유율을 90%를 점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과 지금 유럽이 규제 때문에 중국산 LFP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전기차용 라인을 ESS 라인으로, 이 LFP 라인으로 전환을 하는 데에서는요,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고정비도 발생하고 수율을 잡는 데 있어서 일회성 비용 마찰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ESS에서 전환을 해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SDI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주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최근에 많이 눌렸는데 이쪽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무엇보다 다 좋은데 저는 조선 쪽에 조금 더 많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쪽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밸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쪽도 같이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투자가 지금 적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우리가 지금 쇼티지 하면은 반도체 그리고 데이터 센터 향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조선업도 지금 보게 되면요 시장 수요를 조선소에서 이 건조할 수 있는 건조 능력, 이 공급 능력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셀리 마켓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가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매년 도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그 선박 발주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선가 지표를 보게 되면 2025년인 작년에 살짝 주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2024년까지 계속해서 이 성과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선 주문을 멈춘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상황을 조금 보자. 관망세에 들어갔던 게 사실 작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물량이 쌓여 있는 거,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안 잡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금 선박을 주문을 하지 않으면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포모가 발생을 하면서 연초부터 다시 어때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 지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수만 척의 이 선박들이요. 친환경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운항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그 수많은 이제 선박들이 뭐 LNG, LPG 그리고 뭐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 추진선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선박 중에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된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교체를 해야 되면 여기서도 수요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업사이드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국 조선업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미국이 어때요? 이제 자국의 함대를 또 현대화하고 또 이제 해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주문을 벌려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벌려야 되는데 안보상 지금 적국인 중국에게 그것을 요청할 수 없잖아요. 주문을 넣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조선업이 지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업이 1분기 때는 비수기입니다. 조업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수기인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의 그 실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때 다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저가 수주 물량들은 이미 재고 소진이 다 끝났고 이제는 고선가로 넘어온 선박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23년도, 24년도 물량이 지금 수주 물량이 실적에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곡선이 기존에 이렇게 증가를 하던 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 초입으로 지금 넘어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았는데 2분기로 넘어왔을 때는 실적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밸류 매력도가 지금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쪽이 저는 조선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뭐 하나오션도 좋고 다 좋지만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이랑 HD 현대중공업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가 크게 오른 24년도에 수주했었던 이 호선들의 매출 인식이 50% 이상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시기에 수주했었던 물량들이 건조되고 매출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분기 마진율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자회사들 중에 HD 현대사모 같은 경우가 대형 LNG 운반선이랑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을 건조를 해요. 그러니까 자회사들 중에서도 마진율이 가장 높거든요. 여기서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자회사들 중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HD 현대사모입니다. 여기서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다 보니까 HD 한국조선해양도 덩달아서 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조선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얘네들의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보유 지분 가치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회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한 5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그 추정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주사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자회사들의 보유 지분 가치 그죠? 이 부분까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현재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원자재 비용 소음이 조금 잦아든 상태에서 고선가 믹스 개선 효과 때문에 이게 장부에 지금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고 지금 조선업체들이 다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의 중심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그리고 FLNG 해양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턴키 수주를 지금 따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정했었던 이 해양사업부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지금 수익원 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호위함이랑 이지스함에 대해서 이게 성공적인 건조 기조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하반기에 가셔야 될 해외 함정 수출이라든지 글로벌 MRO 매출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특수선 쪽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지금 탄탄하게 성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조선 3사들 중에서 자체 엔진 부품 사업부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체 엔진 사업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력망이 지금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발전 수요가 또 같이 폭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대한 주문이 몰리고 있냐면 가스터빈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주문이 폭주가 되니까 이 가스터빈에 대한 이 리드 타임도 지금 5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올해랑 내년에 당장 이 AI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체 전력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박 엔진을 뜯어다가 데이터 센터 옆에다가 붙여놓고 돌리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 주문도 폭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극단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마진 ASP가 크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업사이드 요인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화오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이제 주요 이슈죠.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순수 기체 도입이라든지 장기 후속 MRO에 대한 총 사업비가 60조에서 130조가 된다라고 하는데 6월이 되면은 6월 말 정도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달이 남았죠. 그러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한 달 정도 주가 상승 요인, 모멘텀이 하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캐나다가 원하는 잠수함은요, 원자력 잠수함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잠행을 할 수 있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디젤 잠수함을 직접 설계부터 건조하고 인도까지 할 수 있고 또 완벽한 수율로 국산화에 성공을 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 후보 중에 하나라는 거죠. 2035년 이전에 잠수함을 4척을 가파르게 수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트랙 레코드가 있는 게 하나오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 가장 유효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국가 핵심 안보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동안의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MRO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뒤에서 계속해서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잠수함 프로젝트가 하나오션이 만약에 최종 낙점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 한 3년에서 4년 동안 정도는 이익률이 한 30에서 40% 정도 더 증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밸류업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동시에 호재임과 동시에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잠수함의 12척을 통째로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를 분할 발주를 넣게 되게 됐을 때는 시장에서 실망감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지금 리스크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6월 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가장 최종 후보가 될 수 있는, 최우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리스크가 부각되는 쪽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부각되는 쪽으로 주가도 맞춰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접근한다는 관점에서 반도체보다 조선업의 비중을 더 실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반도체 비중이 지금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올인을 하지 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쪽도 조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올인하는 전략보다 조금 분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반도체와 AI 인프라 쪽을 중점적으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올인 전략을 하는 거 말고 다른 쪽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매력도가 좋아지는 쪽이 있으니까 분산해서 투자를 하자는 거고 조선업도 충분히 한 10% 이상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 쪽에서도 투자를 했을 때는 여기다가 한 종목을 딱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만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 3사를 골고루 담아놓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조선업을 담아가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